자, 그래서 결국 이 문제가 결국에 지금 말씀드린 게 최근에 나왔던 게 아니라 바로 그 염료 산업 그 초창기부터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게 결국 가장 중요한 얘기죠. 우리 이제 이 미술사적으로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사실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요거는 그래서 우리가 눈에서 그러니까 눈 바깥에서 오는 거죠. 바깥에서 오는 신호는 사실 10에서 20%고 나머지는 우리 뇌에서 가지고 있는 거 그죠? 가지고 있는 신경망 그다음에 기억과 감정 이 작동해서 그 정보를 내가 이렇게 해석해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이는 게 가상현실이란 말이 성립하는 겁니다. 참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근데 꼭 이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시각도 그렇고 다른 영역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영역들도. 자, 그래서 이거 이제 이미 그 염료산업, 섬유산업 초창기부터 있었다. 그게 결국 쉐라의 전법으로 이어졌다는 말씀을 요거 얘기할 때 그냥 너무 깊어서 얘기를 안 드렸는데 요 이제 사례 들고 설명하면 좀 쉽게 이해되시죠, 그죠? 이렇게 색채를 같이 놓고 보면은 색깔이 전혀 다르게 보인다. 바로 이제 그것이 색채 대비의 법칙인데 이거를 쉐라가 읽고서 야 그렇구나 해서 그 회화에 적용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그것을 논리적으로 계속 근데 결국 그거를 논리적으로 색채를 분할하다 보니까 점까지 간 거죠, 그죠? 점까지 간 거 이런 점묘화 지난번에 다 봤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쉐라는 마지막 인상주의 전시회에 참여함으로써 신인상주의가 열린 거죠. 신인상주의. 그래서 이런 뭐 비사로 이런 있었고 다 봤던 그림이죠. 한 번씩 이렇게 보시면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거 참 그죠? 아주 수작으로 꼽히는 그런 그림. 참 그런데 어쨌든 요게 이 전묘화 쉐라의 그림이 이게 수평이 많이 나와요, 그죠? 근데 이게 결국 몬드리안한테 영향을 준 거예요, 몬드리안. 그렇게 연결됩니다, 몬드리안.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몬드리안으로 이게. 오늘 이제 그 영향까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신인상주의 그래서 그 당시에 상당히 유행을 했다는 겁니다. 따라하는 사람들이 많았고요. 대표적인 사람이 폴 시냐크 이외에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따라 했고. 요 얘기 정도까지 했었죠. 그래서 이제 빈센트 반 고흐하고도 이제 만나는 얘기 그죠? 그래서 고흐가 쉐라를 아주 높게 평가해서 그죠? 자기 동생한테 쉐라 작품 사면은 이제 가격 오른다. 그죠? 저 코인이 좋다. 그죠? 저 코인이다. 가상화폐가 이게 사실 가상화폐예요. 많은데 야 뭐 신종화폐 가상화폐 저거다. 저거 뜬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흐가 그린 전묘화입니다. 그죠? 전묘화 그린 고흐의 그림, 반 고흐의 그림. 자, 그래서 이제 그다음 이제 얘기가 이제 쉐라가 그다음에 이제 골치 아파했던 게 이 전묘법, 그죠? 전묘법을 가지고 이제 두 가지 문제에 부딪힌 겁니다. 이제 그 당시 비평가들 얘기 들은 거죠. 하나는 그 누드, 그죠? 야 전묘법으로는 인체, 그죠? 이 누드를 표현하는 적합하지가 않다. 좀 그렇잖아요, 그죠? 인체라는 거는 우리 아카데미즘에서 말하는 그 부드럽고 매끄러운 살결을 표현해야 되는데, 야, 그 전면법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우리 회화에서는 이 누드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누드화가.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 하나랑, 두 번째는 이제 운동감, 그죠? 운동감, 역동감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 이건 너무 정적인데, 뭐 정적이란 건 분명히 드러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 일요일 로마만 봐도 너무나 정적인데 운동감 표현이 어려울 거다. 전묘화로는 그런 두 가지 비판에 답변하는 이제 그림들을 그린 겁니다. 이게 뭐 그냥 막 그린 게 아니라요. 그래서 첫 번째는 누드화에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히 얘기하는 것처럼 전묘법은 차갑다. 차갑다는 게 이게 이성에 해당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구분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죠? 이성, 과학. 너가 과학의 바탕을 두고 한다고? 과학은 이성이고, 이성은 뭔가 차갑다, 그죠? 차가운, 그죠? 차가운 어떤 인간의 피가 흐르지 않는 뭐 이런, 그죠? 차가운 기계, 이런 식의 그 이미지, 그죠? 차갑다는 이런.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는 거예요. 전부 그래 네가 과학적으로 우리 분석한 건 좋은데 그거는 차갑기 때문에 그죠? 삶은 이게 피가 흐르는, 그죠? 따뜻한 건데 말 그대로, 그죠? 이게 어떤 감성의 영역이죠. 감성. 결국 이게 낭만적인 그 얘기, 어떤 정서, 특히 이제 생명. 그러니까 이게 이 당시 다 그 베르그송이나 이런 그 철학하고 다 연관된 겁니다. 베르그송이 나와서 생명은 이거 과학적으로 환원되지 않는 이른바
엘랑비탈 들어보셨어요? 엘랑비탈? 그 생명은 도약하는 식으로 이제 살아가는 거지 과학적으로 조립돼서 성립할 수 없는 거다라는 베르그송 19세기 말에 그런 이제 배경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반대되는 거고 그래서 이 어렵다. 전묘법은 즉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전묘법은 삶의 표현, 특히 피부와 얼굴에 그 생동감 있는 재현은 넘을 수 없다. 그죠? 이런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그런 반론들이 그죠? 이에 반해 전묘법을 옹호했던 화가는 오히려 분할법, 전묘법은 매끄러운 표면이나 특히 누드에 적합할 것이라고 주장만 했는데 이제 이걸 이제 증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논쟁의 자극을 받아서 쉐라는 그럼 한번 누드화를 도전해 보자라고 이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상당한 시간을 들여 이에 대한 답변으로 이 모델들 큰 대작을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쉐라가 이런 습작을 그리는데요. 근데 역시 누드의 표현은 조금 그렇긴 하죠, 그죠? 그래서 뒤로 앉은 그 모델, 이거 이제 정면 모델. 그래서 정면 모습 이렇게 그렸는데요. 요게 그러니까 먼저 이제 습작이지만 나름 또 독립된 작품이에요. 그래서 모델을 놓고 이런 누드를 전면법으로 누드화를 그려서 오른쪽 습작을 먼저 공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본 작품은 지난번에 살짝 보셨지만 이제 요겁니다. 완성된 작품은요. 그래서 완성된 작품은 요건데 여성 누드 그린 요 작품인데 요건 좀 그럴듯하죠 나름 그죠? 크게 해서 근데 그 습작으로 이렇게 그린 그림들 그래서 요거를 먼저 공개했습니다. 저 완성작은 나중에 공개되고요. 먼저 습작을 공개했는데 이 공개하자마자 이제 바로 이제 그런 비판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요 비판이 요런 관점이에요. 이건 한마디로 그 영혼이 없다. 그죠? 이 조립해서 만든 이 기계적인 그죠? 기계적인 수학적인 조립물이니까 영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영혼도 어떤 생각도 아무것도 갖지 못했고 그냥 윤곽만이 대충 존재하는 몸뚱아리 속에 공허다라는 이런 그 비판, 그죠? 이거는 뭐 사람의 그 살아있는 누드라고 여길 수가 없다라는 그런 비판. 반면 뭔가 좀 그윽하고 쉐라 특유의 흰색을 많이 사용해서 그윽하고 소박하던 이런 호평으로 평이 갈려서요. 결국에는 뭐 누드를 전묘로 누드를 잘 묘사할 수 있는지는 뭐 판가름 난 게 아닌 거죠. 한편으로는. 자,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비판이 있었어요. 그랑 같은 섬의 일요일 오후에 대한 뭐 당연히 비판도 있었겠죠. 그래서 야 그거는 인물들이 충분히 실제 모습처럼 그려지지 않았다. 너무 로봇처럼 그려졌잖아요. 그죠? 그랑 같은 섬의 일요일 오후가 로봇처럼 그려졌으니까 저게 어떻게 진짜 사람이냐. 너무 다 똑같고 그래서 쉐라는 그래서 이번에 그릴 때는 이 모델들의 인물 모습을 이상하지 않고 실제 모습 그대로 그렸다는 겁니다. 실제 모습 그대로 어떤 그 기하학적으로 이렇게 뻣뻣하게 그리지 않고 실제 모습 그대로 그렸다. 그래서 이 모델의 그 안짱다리, 그죠? 이거 안짱다리잖아요, 모델이, 그죠? 다리가 좀 안으로 좀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안짱다리라든지 어떤 뱃살, 여기서 뱃살이 잘 안 보이는데요, 이런 우선 이제 그렇게. 그죠? 이렇게 좀 뱃살 좀 보이잖아요, 그죠? 안짱다리 뱃살 같은 거 이런 것까지 그대로,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전처럼 뻣뻣하고 이상화해서 그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이런 비판을 의식해서 그렇게 그렸습니다.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가 그 이전에 르누아르 그림이나 이런 걸 봤잖아요. 그 당시도 그렇고 이제 원래는 그렇죠. 여성들의 일반적인 몸매가 이렇게 가냘프지가 않죠. 이게 사실 엄청 마른 거예요, 그죠? 그 당시로 뼈 말라라고 거의 뼈 말라라고 이제 표현 많이 쓰는데 이게 엄청 마른 몸매라는 겁니다. 그 당시 그렇잖아요. 르누아르는 이게 아주 통통하고 두툼하고 그전 모델들은 그죠? 그래서 이 모델은 일반적인 몸매에 비해서 상당히 마르고 가냘픈 몸매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로 다른 세 명이 아니라 한 명의 모델이 그죠? 이렇게 돌아서 그린 거겠죠, 그죠? 보시면 좀 그죠? 그런 거 같죠, 그죠? 모델 헤어스타일도 그렇고요, 그죠? 한 명의 모델이 뒷모습, 앞모습, 옆모습을 이렇게 그린 거다. 그 다음에 근데 또 역시 자세는 또 이제 이게 아주 기하학적으로 고정돼 있어요, 그죠? 쉐라의 자세는 그죠? 이게 뭐 자연스러운 뭐 이런 비스듬한 건 없고 그냥 딱 그죠? 정면, 완전 뒷면, 완전 측면, 그래서 90도 회전하는 방향으로 하나로 딱딱 정해져서 그렇게 이제 그려져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딱딱딱 그죠? 뒷면, 정면, 옆면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완성을 해서 앵뱅판 대전에 이제 독립미술과 살롱전이죠. 이제는 뭐 살롱전 안 하고 자기들 그죠? 독립 누구나 다 전시할 수 있는 이런 독립미술과 살롱전에 출품을 하고 역시 뭐 비평은 엇갈립니다. 그죠? 누드 표현이 잘 됐다, 뭐 안 됐다 엇갈리는데 딴 걸 다 떠나서 대중적 관심을 이제 크게 받았다는 거예요. 흥행에는 그죠? 왜냐면 워낙 그 특이한 그 당시 정말 독창적이고 특이한 그림이었기 때문에 그 이제 그랑사트 섬의 이르로가 크게 성공한 것처럼 야 이번엔 또 어떤 그림이 나왔냐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엄청 몰려가지고 흥행에는 크게 성공했다는 겁니다. 이 그림이 크게 성공을 했다. 어쨌든 이것도 미술사에 당연히 유명한 그림입니다. 유명한 그죠? 2m 50 그다음에 높이가 2m 아주 큰 거죠.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뒤에 이제 그림에 대한 설명을 하실 텐데요. 뭐 제목은 모델이라기보다는 이제 포즈를 취한 여성들. 뭐 그게 뭐 모델이니까 모델로 보통 번역을 합니다. 포즈를 취한 여성들. 그래서 한 명이 세 명의 자세를 취한 것이고. 근데 어쨌든 특이한 거는 바로 뒤에 그죠? 이 그라나트 섬의 이르로가 이렇게 그죠? 벽에 걸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말들과 해석들이 많은 거예요. 그냥 어떤 방 안에 있는 모델을 그린 게 아니라 이 뒤에 자신의 그 화제작인 대작인 그라나트 섬의 이르로를 또 한 번 이렇게 그려놓은 거잖아요, 그죠? 뒤에 일부를 같이 그려 넣어서 이거를 배경으로 모델이 이렇게 그죠? 옷을 뭐 이건 이제 스타킹 같은 거 입는 그런 장면이죠. 그래서 여기 각종 양산, 우산, 옷 그죠? 다양한 옷가지들이 있고 뭐 신발 등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볼 수 있죠. 저 안쪽의 장면과 그죠? 지금 이 모델이 하고 있는 그죠? 옷을 입고 있거나 이런 것도 꾸미는 거를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이 그 왼쪽 그라나트 섬의 이르로에 등장하는 그 여성, 그죠? 바로 이 여성, 그죠? 여기 이 대표적인 그죠? 이렇게 이 여성과 이 동일인 아니냐, 그죠? 같은 왜냐면 이것도 모델을 썼을 거 아니에요, 그죠? 모델을 써서 그랬을 테니까 저희 같은 모델 아니겠느냐, 라는 견해가 항상 계속 제시되어 왔고 물론 확인은 안 했죠. 확인은 된 적이 없고 그래서 양산, 모자, 옷 등도 등장하는 거 아니냐. 즉 일요일 오후에 외출하기 위해 그죠? 이 그랑사트 섬에 가기 위해서 이 여성이 이렇게 옷을 입고 있는 그 장면을 이렇게 그린 거 아니냐. 그래서 여기 이제 요런 데는 양산이나 그죠? 이런 게 좀 겹쳐 보이고 모자라든지 꼭 이 여성 게 아니더라도 그죠? 다른 데 있는 것하고 이런 그 물품들이 겹치는 그런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 여성이 이렇게 꾸며 입고 양산이나 신발 신고 이렇게 나간 그런 것 아니겠느냐라는 이제 그 견해가 계속 제시되어 왔습니다. 자, 그다음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게 또 이제 한편으로는 그 만해 이후에 그죠? 유행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만해의 그 풀바다의 점심 이후로 이게 이제 워낙 스캔들에다가 사람들 관심을 끌었으니까요. 옷을 완전히 갖춰 입은 사람과 벌거 벗은 사람을 이렇게 대립시키면서 한 화면에 그려 넣으면 사람들 관심이 쏠리잖아요. 그죠? 쏠린다는 그게 유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 마찬가지로 이 모델들도 왼쪽 그라나트 섬의 일요일 오후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옷을 갖춰 입은 사람 그죠? 옷을 완전히 갖춰 입은 사람들이 있고 이쪽에서는 옷을 완전히 벗은 사람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대립시키는 그런 만해가 그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던 그런 대립을 여기에 집어넣었다라고 이제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모델이 왜 3명이냐? 요거는 이제 우리 뭐 유명한 얘기죠, 그죠? 모델이 3명인 것은 전통적인 회화에서 자주 등장하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삼미신, 그죠? 그 미의 그 여신인데 3명, 그죠? 그래서 항상 3명을 그리는 그래서 3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죠? 그래서 우리 삼미신 그림은 책에 뭐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요, 저기 나오죠. 보티첼리 84페이지, 그죠? 84페이지, 84페이지에 그죠? 84페이지. 이게 템페라로 그린 거라 했습니다. 유화가 아니라 템페라, 계란 반죽에 그린 그림입니다. 템페라가 중에 가장 화려한 그림을 뽑히는. 그래서 한가운데 있는 여신이 비너스고 한가운데가 비너스고 그 왼쪽에 3명 이렇게 그죠? 하얀 이 3명 요게 삼미신이에요. 삼미신. 그래서
화려함, 뭐 기쁨, 뭐 축제를 의미한다고 뭐 그렇게 하는데 뭐 외우기 어렵고 어쨌든 근데 이 여신들도 이 통통하잖아요. 그죠? 이 뼈발라가 아닙니다, 그죠? 뼈발라가 아닌 통통한 이렇게 삼미신 비너스 믹스에 있는 삼미신을 이렇게 그리는 게 전통인데 이것도 이제 그 세 명인 이유가 그 전통을 따라서 그죠? 삼미신을 그린 것이다.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제 이 모델들에는 작은 버전이 있는데 이 작은 버전 항상 어떤 그 습작이라든지 근데 꼭 습작은 아니에요. 습작이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의 작품으로 만들었어요 다. 그래서 작은 버전이 있는데 이것이 쉐라의 분할주의에 보다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그 작은 버전이거든요. 작고 보다 전묘법이 적용이 되잖아요. 그죠 실제로 그죠? 매끄러운 어떤 윤곽선 같은 건 없고 말 그대로 진짜 점으로만 표현한 사실 아주 작습니다. 그죠? 작잖아요. 그죠? 40cm, 50cm밖에 안 되는 거니까 작은 그림이죠. 작은 도화지의 그림. 이게 이제 작은 버전인데 이게 보다 더 전묘법 분할주의에 충실하게 그린 그런 그림, 이런 그림이 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게 이제 이게 사실 최근이에요, 최근에. 그죠? 최근에 2022년이니까 최근이죠. 그죠? 최근에 이 버전의 그림이 크리스티 경매에서 1억 뭐 대충 5천만 달러. 그러니까 2,200억이에요. 2,200억. 이게 어마어마한 가격입니다. 이거 생각해 보시죠. 왜냐면은요, 그죠? 그래서 2,200억 원에서 이게 프랑스 정부가 구입한 거예요. 프랑스 정부가. 프랑스 정부가 구입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이 쉐라가 워낙 그 그림 몇 개 없는 데다가 또 없으니까 또 희소 가치가 있죠. 그리고 이게 다 대부분 작품이 미국과 영국에 소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보시잖아요. 미국 시카고에 있고 메트로폴리탄 거의 다 미국과 영국에 있고 쉐라의 대작은 이 서커스 하나밖에 없어요. 프랑스에 본국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비난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정말 이 작은 버전이 경매로 나와가지고 프랑스 정부가 돈 때려박아서 구입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오르세 박물관에 갖다 넣은 거예요. 그나마. 왜냐면 없으니까 뭐 없잖아요. 그죠? 쉐라가 프랑스 사람이고 너무나 유명한 미술사에 나온 사람인데 없으니까 이 돈 엄청 예산을 써가지고 사서 했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 가격 기록으로는 제가 한번 세보니까 25번째라더라고요. 이제까지 팔린 그림 중에서 가격 순위로 단순 가격 순위로 25번째인데 그러나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는 어마어마한 높은 가격. 그림 크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죠? 이게 원래 그림은 크기에 따라 가격이 많이 달라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요만한 건데 40, 50 조그만 건데 이게 2,200억이니까 이 다른 큰 그림에 비해서는 사실은 실제로는 어마어마한 가격이 나옵니다. 그죠? 단순히 25번째라고 이렇게 볼 수 없는. 그죠? 나라 것들은 그렇게 막 헐값에 다 갖다 놓고서 자기네 거라고 2,200억. 저게 개인 소장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개인 소장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팔은 거죠. 그래서 대박 난 거죠, 그 사람은. 그것도 뭐 히스토리가 다 거의 있긴 있더라고요. 누구한테 있다가 넘어가서 이런 히스토리가. 그래서 대박 난 거죠. 가격이 올라갈 수가 있지. 그러니까 이 프리미엄이 있는 거예요. 프랑스에 없었다는 것 때문에. 사실 누가 사겠어요. 근데 뭐 다른 군데도 물론 사겠지. 카타르나 이런 데서 사죠. 왜 카타르나 빈살만 등이 살 수는 있겠지만은. 경매니까 계속. 이명명이 올라가니 프랑스 정부가. 잘했네 그거를. 크리스티 경매사가. 경매서 잘한 거죠. 프랑스 붙였네, 붙여가지고. 프랑스 정부가 사실 그때 맨날 욕 먹거든요. 많이 욕 먹어요. 이제 쉐라가 다 작품이 없으니까 여기는 서커스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오르세 미술관이라고 요게 프랑스에는 거의 대부분 다 미국하고 영국에 나가 있으니까 이거. 태우가 좀 사놨으면 멋있을 텐데 왜 고 동생한테 사라 그랬잖아요. 안 사놨나 봐. 근데 샀어도 또 팔아 넘겼겠죠. 왜냐면 미술상이니까 그죠? 사가지고 팔아 넘겼죠. 그게 사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살 그림도 엄청 많으니까요. 자, 그래서 어쨌든 작지만 아주 이게 가격 자체가 대단한 그런 그림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또 같은 전시회에 나왔던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게 이제 또 도전 이것도 도전이에요. 그러니까 그 뒤에 그린 그림들이 그냥 막 그린 그림이 아니라 이 전묘법을 이제 어떤 도전적으로 야 이런 것도 될까 이런 것도 될까. 그러니까 원래 전묘법은 이 나주의 그 태양빛의 그 효과 그죠? 태양빛을 분할해서 이렇게 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밤입니다. 밤을 야간 조명에도 과연 적용될까? 이게 더 디지털 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습작인 거고요, 습작. 그죠? 말씀. 아, 예. 이거는 서커스 선전 공연을 위한 이제.
그래서 이 모자이크와 같은 거죠. 이거 습작으로 이렇게 스케치한 거고요. 이제 그 본 그림 먼저 보시면요. 본 그림은 이겁니다. 요거. 그래서 서커스 뭐 선전 공연. 이제 뭔지 아시겠죠? 뒤에가 서커스 천막이에요. 이게 천막이 여기 매표소 보이세요? 이거 매표소 표 파는 거. 그죠? 표 지금 사고 있죠. 그쪽에 안쪽에 있고 그죠? 매표소 여기 줄 서서 표를 사는 거고. 그다음에 입구는 어딘지 여기 어쨌든 여기 그래서 이게 그 전체 어떤 지배인 같은 사람이죠, 그죠? 지배인이고 돌아다니면서 이제 서커스 공연 시작하기 전에 바깥을 보고 이제 악사들이 이제 그 이름 뭐 호객행위를 하는 거죠. 분위기 띄우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막 빵빵 하면은 이제 야 뭐 하는구나 이 사람들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선전 우리 오늘 공연한다 해서 그 공연하기 전에 이렇게 선전하는 그런 공연을 하는 그런 장면을 그린 겁니다. 이제 이렇게. 야간 조명, 그죠? 조명 켜놓고. 그래서 쉐라가 이거는 야간 조명에도 과연 전묘법이 적용될까라고 해서 야간의 장면을 전묘법을 적용해서 그림. 이것도 뉴욕 메트로폴리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아까 그 그림이 이 그림의 습작이에요? 예, 요게 본 그림이고 이제 요것도 습작, 요것도 습작인 거죠, 습작. 그러니까 나름 그 야간 조명 효과를 어떻게 할지 이렇게 한번 해본 거죠, 자기가 그죠 먼저, 그죠? 야간 그죠? 이 조명, 가스등의 효과를 이렇게 한번 이제 먼저 테스트 해본 것이고, 그다음에 요거를 바탕으로 이제 구상을 해서 이제 본 그림을 그린 겁니다. 이것도 참 아름다워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죠? 불꽃놀이처럼 돼서 나름 그죠? 이 그림도. 자, 그런데 이 그림을 이렇게 전시를 하고 나니까 당시에 뜻하지 않게 비평적으로 이제 냉랭한 반응을 받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장 아까 말씀드린 그거, 야, 이거는 대낮의 광선 효과, 그죠? 대낮의 빛을 태양빛을 이렇게 프리즘으로 분리하듯 해가지고 분할하는 그런 방법을 어떻게 밤 풍경에 적용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비판이겠죠. 그 다음에요, 생명감이 빈약하고 실루엣이 초라하며 창백하고 미숙한 대비 효과, 그러니까 대비 효과가 좀 없어요. 그죠? 명료한 대비가 좀 없어요. 좀 약간 비슷한 색깔끼리 좀 섞여 있죠, 그죠? 반밀해서 그런가, 그죠? 좀 뿌옇게, 그래서 대비 효과가 좀 적고, 그래서 그런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런 비판을 받았는데, 하지만 이제 쉐라 사후에는 그 형식성과 대칭성에서 매우 혁신적인 작품으로 쉐라의 작품 중에서 디자인에서 가장 기하학적이다. 그러니까 기하학적이라는 게 이게 그죠? 이렇게 이 가로 세로가 이게 이제 몬드리안 나온다는 게 결국에 몬드리안 이게 그죠? 이런 식으로 그죠? 그죠? 이게 가로 세로 선들이 항상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쉐라는 그죠? 이렇게 다 들어가 있어요. 가로 세로 선들이. 가운데도 컬러가 흰색이 많이 쓰인 것 같은 느낌이. 그 흰색이 많이 쓰였죠. 아무래도 이런데 그죠? 흰색이 많죠, 그죠? 흰색이. 그러니까 전면법으로는 그게 안 되고 결국에 흰색의 그 보충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서적으로도 가장 신비로우며 어쨌든 요 정서 대단히 창백하고 서글프도록 기획된 작품이다라는 요런 정서적인 그 차별성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이 작품은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 왜냐면 쉐라 그림들이 그동안 기본적으로 따뜻하고 그죠? 밝고 이랬잖아요. 따뜻하고 밝고 화사한 약간 그런 게 주조를 이뤘는데 이 그림은 의도적으로 뭔가 그 창백하고 서글픈 듯한 그런 그 정서를 의도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제 몬드리안의 전조인데요. 이제 화면이 여러 개의 수평선과 수직선에 의해서 분할되어 있죠, 그죠? 화면이 이렇게 그죠? 여러 개의 수직선, 수평선 등이 있고 이 옷들도 아주 수직적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원근법이 없어지는 겁니다. 몬드리안 그림은 원근법 없잖아요, 그죠? 수상화 가면은 그래서 원근법이 사용되지 않아서 상당히 평면적으로 느껴집니다. 그 다음에 트롬본 악사의 자세와 화면 밝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치우치는 듯한 느낌인데, 그렇죠? 이게 그림 전체를 보면은요, 그림 전체의 우리 약간 좀 오른쪽으로 우리 시야 자체가 그죠? 약간 오른쪽으로 쏠리게 돼 있습니다. 그죠? 또 자세가 이쪽으로 기울어지잖아요. 이게 다리가 그죠? 다리 모양이 약간 엉덩이가 이쪽으로 빠져 있으면서 약간 그다음에 이쪽이 좀 더 밝고, 그래서 우리가 오른쪽으로 좀 무게 중심이 치우치는 듯한 느낌인데, 그 감독관의 이 배가 이제 그걸 막아준다는 거예요. 쏠리는 거를 그런 그 긴장 같은 거죠. 일종의 긴장, 쏠리는 걸 탁 잡아주는. 그래서
예, 지팡이를 팔에 낀 채 상체를 불쑥 내면 지배인의 오른쪽으로 쏠리는 것을 가로막으면서 화면의 균형과 안정을 가져오는 그런 식의 이제 배치라는 겁니다. 약간 쏠린 듯한데 거기 막아주는. 자, 그래서 어쨌든 이 그림에서 쉐라가 그 시도한 것은 결국 또 과학적인 어떤 법칙이에요. 이게 참 중요한 얘기죠. 우리 그 이제 현대회화, 그러니까 이름이 현대 그 이후 그 만해 이후에 인상파 이후의 회화에서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색채와 선의 조합 그것만으로, 그죠? 색채와 선의 조합만으로, 그러니까 사물을 리프레젠트하지 않고 그냥 오로지 색채와 선의 조합만으로 우리도 음악처럼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그죠? 우리도 음악처럼 음악이 음과 멜로디의 조합만 가지고도 사람을 감동시키듯이 우리도 사물을 그리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조합만으로, 색채와 선의 조합만으로 사람에게 특정한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그 목적은 계속 공통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쉐라가 조합의 법칙들을 세심하게 적용하자 하였고요. 그 조합의 법칙이 우리가 책에도 있었던 것처럼요. 그죠? 책이 있잖아요. 214페이지 밑에서는 둘째 줄에 일정한 색채와 감정을 부여하는데, 근데 이게 색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선하고 결합한다는 겁니다. 선. 그래서 맨 밑에 줄에, 그죠? 예를 들어 난색, 따뜻한 색은 동적인 면과 즐거움을 나타내며 215페이지, 그죠? 거기에 맞춰 선의 움직임도 상승조를 띠게 했다. 어두운 한색, 차가운 색과 하강선, 그래서 아래로 하강선은 슬픈 감정을 나타내며 그 중간색보다 난색과 한색이 균형 있는 배치, 측면선은 조정하고 가라앉는, 이런 식의 이 선과 색을 조합해서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걸 이제 많이 연구를 하고 이 작품에 그거를 실험한 겁니다. 이 작품에 그걸 실험해서 그 이 선과 색의 조화를 실험해서 적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원문은 요런 거예요. 원문보다 요거는 번역하면서 좀 번안된 거고. 그러니까 쉐라가 이제 이런 그 미술 관련 책들을 많이 읽은 거죠. 그 과학적인 미술의 절대 기원에서 발견한 것들, 즉 하강하는 선은 아래로 내려가는 선은 뭔가 슬픔, 그죠? 검정, 남색, 하늘색 같은 차가운 색과 상관. 수평선은 고요함, 그죠? 그래서 흰빛, 진주빛, 짙빛깔. 그다음에 상승하는 선은 이제 기쁨, 빨강, 주홍, 노란색 등 따뜻한 색에 부합된다. 이제 요 얘기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원래. 그래서 대표적인 게 많은 걸 얘기할 수 있지만은요, 이 트럼본과 이 악사의 트럼본이 아래로 이제 내려가요, 아래로, 그죠? 그러니까 그걸 의도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지 좀 다르지만은 어쨌든 쉐라는 이런 법칙에 따라서 이 악사의 트롬본, 그다음에 그 옆에 있는 이 클라리넷, 요것도 이제 아래로, 그죠? 아래로 이렇게 뻗어 있는 요 하강선은 칸델라, 요 칸델라 조명이죠. 칸델라 조명 아래서 있는 서커스 단원들이 좀 이제 구슬프잖아요. 왜 서커스 하는 게. 그래서 구슬픈, 서글픈 삶이 투영된 뭔가 구슬픈 그런, 구슬프고 서글픈 그런 어두운, 그죠? 슬픔 섞인 그런 분위기를 나타내는 것으로 의도했다라는 겁니다. 이건 나름대로 좋아해서. 그래서 어쨌든 쉐라의 다른 작품들과는 달라요. 다른 작품들은 비교적 부드럽고 밝고 따뜻한 분위기가 주조를 이루고 있는데 이 작품은 반대되는, 그죠? 뭔가 서글프고 슬프고 그런 정서를 의도한 그런 면에서 이제 독특한 작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물론 이건 나중 사람들 해석인데요. 그 사회 비평 아니냐 이게, 그 당시 사회를 비판적으로 보는 그런 리얼리즘적인 해석인 거죠. 그래서 위압적인 하강선과 결합된 초록과 파랑의 차가운 색상들은 특히 이제 왼쪽에 쏠려 있고, 이게 이제 관객 중에 프롤레타리아 계층과 부합한다. 그러니까 이게 그 그림 보시면 그 분명히 나타나요. 모자 모양과, 그죠? 모자 모양 보면 요쪽이 이제 그 프롤레타리아 노동자들이고, 요쪽은 좀 이제 부르주아, 그죠? 부르주아, 돈 있는 사람들, 그죠? 딱 보면 모자 모양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이제 상승해서 이제 매표소까지 이어지는, 그죠? 그래서 이쪽은 부르주아, 그다음에 이쪽은 좀 차가운 색깔이 많고, 이쪽은 좀 따뜻한 색깔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쪽은 하강, 이쪽은 상승, 그죠? 그런 식으로 의도한 거 아니냐라고 이제 후대 해석가가 분석을 한 거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오른쪽은 빨강, 주홍, 노랑의 따뜻한 색상. 그래서 오른쪽 관객들은 부르주아적이고 부유한 계층으로 그렇게 한 거 아니냐. 근데 요거는 나중 그림도 나와요. 이 서커스 같은 그림도 214페이지 있는 것도 아래쪽은 부르주아하고 저 맨 꼭대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 노동자들인 거죠.
그죠? 214페이지 보시면 이거 좀 보이세요? 그죠? 우리 이따가 보겠지만은요, 그죠? 앞에 있는 사람들은 잘 차려입은 이런 숙녀들, 그죠? 맨 앞에는 비싼 좌석이고 이쪽에 S석 뭐 이런 거고, 좀맨 위에서 이렇게 팔 걸어서 보는 사람들 노동자들, 그죠? 그죠? 네, 서커스 그림 보면 이런 식으로 그 당시 실제로 그랬겠죠. 좌석이 당연히 가격이 달랐겠죠. 당연히 S석 뭐 D석 이런 거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나중에 실험한 건데 어쨌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별로 평가가 좋지 않았는데 이거를 쉐라 당대의 그 가스등과 비슷한 색깔을 조명해서 보니까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림이. 그래서 요거 다 새로운 발견이 된 거죠. 그래서 그림 속 인물들의 얼굴이 주황색이 아니라 살색으로, 그러니까 그 당시 가스등에 비춰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 그림을 볼 때는. 그 다음에 그림자도 푸른색이 아니라 검은색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 당시 가스등에 비춰봤을 때. 그렇겠죠. 그 다음에 그림 전체가 마치 뒤에서 조명을 받는 것처럼 빛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이런 그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그냥 밝은 빛에서 보는 게 아니라, 그죠? 그 당시의 요 진짜 가스등, 그죠? 그 당시 가스등과 비슷한 색깔의 조명에서 감상하면은 다른 효과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쉐라는 이제 서커스와 밤 풍경을 그리게 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쉐라의 이제 거의 후기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쉐라가 그렇게 인기를 얻고 자꾸 그 브리셀 벨기에 친구들이 야, 너 인기 좋으니까 우리 출품해라 해서 20인 그룹전에 여러 점의 풍경 화경을 출품하였습니다. 20인 그룹전은 20인이 주동이 해서 자주 나와요. 앞으로 자주 나올 겁니다. 우리 아르누보에서도 나왔었고요. 이후에도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쉐라의 사생활, 그죠? 쉐라는 자신이 죽기 직전까지 그 존재가 알려지지 않았던 연인이 있습니다. 죽기 전까지는 이제 그걸 비밀로 한 거죠. 그래서 마들렌 노브한 이런 여성과 이제 동거하기 위해서 10월에 이제 엄마 집에서 살았는데 엄마 집에서 나온 거죠. 이제 그 여성과 동거의 집에서 나와가지고 따로 방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이제 만국 박람회가 그 1789년이 그 프랑스 혁명, 그죠? 그래서 100주년을 1789년이 프랑스 혁명이고 1889년이 그 100주년 기념 만국 박람회를 위해서 에펠탑이 세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에펠탑 이제 이게 에펠탑 그림입니다. 근데 아직 에펠탑이 유도 미완성 상태예요. 아직은 미완성 상태고 에펠탑은 아직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는데 그래서 이 그림도 이제 그래서 미완성작으로 여겨집니다. 다 그린 것 같지가 않죠, 그죠? 뭔가.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이제 마치 전묘화라기보다는 좀 모자이크화, 그죠? 이렇게 좀 가요, 모자이크화. 실제로 그래서 그 이후에 전묘화의 발전이 모자이크화 쪽으로 갑니다. 모자이크화, 그 다음에 그 야수파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점점 한마디로 이게 점이 커지면서 커지면서. 자, 그래서 에펠탑 이런 그림도 많이 언급되는 그림이고요. 이런 것도 이제 전묘화 기법이 이제 점점 아주 무르익는 거죠. 근데 어쨌든 쉐라의 화면은 기본적으로 흰색이 많이 사용되고요, 그죠? 그래서 따뜻하고 밝고 그런 분위기가 이제 주조를 이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풍경화도 전시가 됐고,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문제의 그 여성, 그죠? 아까 우리가 나왔던 이게 이제 그 문제의 여성입니다. 그 쉐라의 연인이죠. 그래서 1031살에 그 2월에 동거녀 이 마들렌, 여성 이름이 마들렌이 쉐라의 아들을 출산합니다. 그래서 쉐라는 자신의 아들로 인정해서 로댕은 그 인정 안 하고 많이 그랬는데, 그죠? 로댕은 지휘 아들이 끝까지 인정 안 하고 죽을 때나 이제 법적으로 이제 해내는 건데 죽기 뭐 한 8개월 전에 이제 그죠? 죽기 8개월 아니고 그죠? 자기 죽기 8개월 전에 했는데 이 쉐라는 그래도 그걸 인정을 해서 피에르 조르주 쉐라라는 이름으로 관청해 내시고, 자기 이름이 조르주 피에르 쉐라인데 아들 이름은 피에르 조르주.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 해주고,
그래서 요해 쉐라는 샤위춤과 화장하는 젊은 여인 요것을 완성해서 자기는 살롱전이 아니라 독립미술과 살롱전이죠. 여기에 전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해 1890년에 이제 빈센트 반 고흐가 죽습니다. 1890년 죽습니다. 무슨 고흐랑 쉐라랑 그래도 연관이 됐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화장하는 젊은 여성. 그래서 이 여성이 그 연인인데 쉐라의 연인인데 이제 그 당시 이제 몰랐다는 거예요. 이 그림을 전시했지만 몰랐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그 쉐라의 연인인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림을 한번 잘 보세요, 그죠? 이렇게 좀 여성이 좀 통통하죠, 그죠? 통통하고 이제 볼살이나 이런 그죠? 가슴도 좀 많이 올라왔고 여기는 이런 그죠? 뭐 이런 탁재다 화장대 정말 그 당시 유행하는 이건 또 향수병 있죠, 향수병 있고 이렇게 분지하는. 너무 작지 않아요? 여기에요? 오른손이요. 아 오른손? 화장하는 오른손. 오른손이요 이거? 좀 작다고 해야 되나? 다 안 그렇다 그러나? 그죠? 요게 좀 여기 두툼하고 여기 좀 작고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약간 좀 부주하고 있고. 그다음에 위에 또 이렇게 그죠? 이렇게 이게 뭔지 이런 뭐 창인지 뭐 거울인지 이렇게 창이 열렸는지 뭐 거울을 열은 건지 이런 것도 있고요. 어쨌든 전면법으로 그린 그림인데 어쨌든 이게 이제 묘한 그림이에요. 이게 또 일종의 떡밥이에요. 떡밥. 쉐라의 떡밥. 게다가 이 여성도 쉐라의 그 숨겨진 연인이었고요. 출산 직전, 임신 중인 걸로 추정됩니다. 그려진 게 2월에 출산했고 그 그림은 그 전에 그렸으니까 그죠? 그림 그리는 건 시간이 걸리니까 그 전에 임신했을 때 이제 이게 통통했잖아요. 그런 거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가슴도 많이 올라오고 임신했을 때 임신했을 때 대부분 이거 한 사진.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 걸로 여겨집니다. 자, 그래서 그런 얘기. 그래서 어쨌든 이 그림을 전시했는데 이 그림 속 모델이 쉐라의 연인이었다는 것을 아무도 몰라요. 왜냐면 쉐라가 이게 아주 그 철저히 뭐라 그래요? 어떤 이성적이고 그죠? 뭐 냉정한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 그죠? 그러니까 사생활 이런 거는 자신의 사생활을 철저히 감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편으로 그 드가하고도 연관돼서 드가도 자신의 사생활을 철저히 숨겼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신의 사생활을 가까운 동료조차 거의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의 동료들은 쉐라가 갑자기 이제 죽거든요. 다음에 갑자기 죽고 난 후에야 이제 그에게 연인과 아들이 죽고 난 후 또는 죽기 바로 직전과 그 후, 그죠? 후에야 그의 연인과 아들이 있었고 그림 속 모델이 그의 연인이. 자, 이 여성이 이게 이 쉐라의 그 동거였구나.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비로소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때도 우리 이제 봤던 것처럼 쉐라는 그 부르주아 출신인데, 그죠? 근데 이게 젊을 때 이렇게 뭐 만나서 얽혀가지고 애 낳는 경우가 그거 참 많아요, 그죠? 모네건 뭐건 다 그죠? 그래서 마들렌 노보르브라는 여성인데 사실 뭐 여성은 알려진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9살, 쉐라보다 9살 연하고 모치는 모젤랑 지방에서 올라온 거죠. 지방에서 애 데리고 이제 말 그대로 서울, 뭐 파리로 상경해서 파리 인근에 공장 다녔겠죠. 이 여공이었다는 이 정도만 알려요, 이 여성이. 공장 여공 노동자. 그렇잖아요. 옛날 우리 그죠? 영등포 이런 데서 왜 그죠? 그 섬유 공장에서 일하던 그런 옛날 여공들, 그죠? 우리 70년대 80년대 여공 출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만났는지도 모르고 알려준 것도 없습니다. 그 이유도 잘 안 알려져 있어요. 여공이었는데 어쨌든 쉐라를 처음 만난 것은 이 여성이 17살 때라고 전하고 또 그 다음에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본격적으로 같이 산 거는 이 여성 20살 때부터 몽마르트르에서 그 이제 화실에서 좀 살다가 여성 옮기기 시작했는데 이게 이제 들킬 것 같으니까 둘의 관계를 숨기기 위해서 그죠? 거처를 옮겼다는 겁니다. 쉐라가. 그리고 첫째 아들이 출생했을 때도 가족에게조차 알리지 않았다. 그런 여성입니다. 자, 여성은 이제 그런 여성이고요. 자, 어쨌든 이제 다시 그림. 요것도 습작이죠. 습작.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통통한 뺨과 이제 풍만한 몸매로 그려졌기에 이 그림 당시 이제 마들렌은 쉐라의 첫째 아들을 임신하고 있었던 것을 이제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 그래서 그림이 전시되기 한 달 전에 출산했으니까 그림은 그 전에 그렸을 테니까 그래서 임신을 해서 이렇게 몸이 이제 좀 부푼 그런 상태였다. 그 다음에
이제 귀걸이, 팔찌, 꽃무늬 벽지는 그 뿌띠 부르주아, 그죠? 완전 부르주아는 아니고 약간 그죠? 그 우리가 중산층이라고 하는 그 정도의 취향을 나타내며, 그다음에 요 코르셋, 그죠? 입고 있는 이 코르셋, 그다음에 뭐 레이스, 뭐 분쩍, 작은 화장대, 거울, 향수병, 이게 다 당시 백화점, 그죠? 뿌랭땅 백화점 이런 데서 그죠? 인기리에 판매되는 그런 물품이라는 겁니다. 좀 작죠? 작은데 그런 거를 백화점에서 판매하는 그런 물품이라는 건데요. 자, 어쨌든 이제 물음, 이제 이게 여기 이제 떡밥이 있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게 좀 어색하다는 거예요. 그림 전체 구성에서 다소 어색하거나 거슬리게 느껴지는 점이 있다는 겁니다. 또 쉐라의 다른 작품들과 비교할 때 특이한 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제까지 우리가 쉐라 작품을 많이 봐왔는데 다시 이제 보시면요, 이제 보시면 좀 뭔가 좀 어색하고 약간 좀 어색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거슬리고, 또 이제까지 쉐라 작품들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그 특징적으로 뭘까요? 가로세로 분할. 그죠? 그 쉐라 작품은 뭐 가로 세로 분할에다가 뭔가 직선적인데 이거는 곡선적이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죠? 다 이게 곡선이에요. 곡선. 그죠? 곡선. 그죠? 곡선. 다 곡선. 이 얼굴도 그렇고 이 머리 모양도 곡선이고. 그죠? 다 기본적으로. 그죠? 다 주로 지금 다 곡선. 그죠? 풍만한 몸매와 이 치마심도 그렇고 다 곡선을 위주로, 직선이 아니라 이제까지 작품하고 그래서 다른 겁니다. 그죠? 분명히죠. 분명히 이제까지 쉐라는 직선, 수평과 수직의 그 대립 구도를 항상 기본으로 했는데 이거는 곡선을 기본으로 했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곡선적이지 않은 게 있죠. 그죠? 그죠? 이 창문, 그죠? 그래서 이게 얼핏 보면 이게 많이 거슬려요. 이거 뾰족뾰족해서. 게다가 그냥 직선도 아니고 이 모서리가 뾰족하거든요. 그죠? 그죠? 여기 안에도 뾰족하고 뭔가 이 화분도 이게 사각형적인 거고, 그죠? 분재, 일본식 분재인데, 그죠? 이 일본식 분재입니다. 뭔가 이게 날카로워서 이 조화가 좀 이상해요, 사실은. 이게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야, 그림이 이게 굳이 이거 사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습작에는 그게 없거든요, 그죠? 습작에는 이게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고 그냥 이 여성만 동글동글하게 이제 그린 그런 습작이었는데, 저 완성작에는 굳이 이제 이렇게 좀 거슬리게 좀 뭐라고 저걸 굳이 그려야 되는지, 게다가 저게 창문인지 거울인지도 애매하고, 그죠? 그다음에 이게 곡선적이면 다 곡선적으로 했을 텐데 왜 저기 직선이 또 들어가서 거슬리고 좀 어색한가? 그죠? 그래서 이게 어쨌든 요게 왜 그 당시 인기 있는지는 아시겠죠? 그 당시 인기 있었던 게 좀 우아한 곡선미, 그죠? 곡선, 그죠? 바로크적이면서 그 절충주의라고 했잖아요, 그죠? 고전주의와 바로크적인 꾸민 양식, 그죠? 꾸미기 양식에 따라서 이렇게 뭔가 다 곡선적인 이런 게 선호되는 그런 그 당시 취향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취향이 그런 건데,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곡선적으로 그렸는데 이상하다는 거예요. 특이하다는 게.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작품은 기본적으로 곡선적이라는 거예요. 쉐라 원래 작품들은 수직과 수평, 아까 몬드리안 말씀드린 것처럼 직선들이 분명 등장하면서 상당히 직선적인데 이건 대단히 곡선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화장대 등 물품들은 당시 사람들이 선호하던 통통한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죠? 화장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아한 이런, 그죠? 이런 거로 곡선적이고, 또 마들렌의 얼굴과 몸도 통통하게 곡선적으로 그려졌고 머리 모양까지도 아예 곡선적이잖아요. 근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에 반하여 화면 위 일본식 분재, 뭐 일본풍이 유행이니까 뭐 그릴 수는 있는데 일본식 분재가 보이는 창문 또는 거울은 일단 그 위치와 크기도 어색해요. 아니 저런 식의 창문이 있을 수가 있나? 그렇잖아요. 이게 조그만 크기에다가, 그죠? 저런 식의 창문이 뚫려 있는 방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이상하네요. 게다가 창밖으로 화분이 저렇게 보이는 건물 구조가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창밖으로 저 어떻게 그죠? 말이 안 되고, 아니면 또 거울이라고 하더라도 거울에 저렇게 비치려면 저게 어떻게 이쪽에 어떻게 배치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너무나 이제 미스테리한 거죠. 이 기하학적인 어떤 이 구성 자체가, 아니 창이 저기 저렇게 이상하고 거울에 저게 비치려면 이쪽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하고. 근데 이거 분명히 이거 여는 거니까 창문 아니면 거울인데, 그죠?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하는 거니까, 그죠? 창문 아니면 거울인데. 연화줄 딱 열면 그림이 나오는.
그림 같기도 하고 근데 이게 거울로 일단 봐야 될 텐데 그죠? 결국엔 거울입니다. 거울인데 창문이 아니라 어쨌든 거울이라고 하기 너무 이상하잖아요. 저 뭐 거울 어떻게 보는 것도 그렇고 근데 밑에 저게 선반 아니에요? 선반이 그러니까 선반 같아서 또 그러면 창문처럼 보이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애매한데 되게 애매한 게 결국 그게 그런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얘기까지 하고 좀 쉬어야 되겠. 네, 그죠? 궁금증까지 해결하고 쉬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진 이유가 있냐는 거죠. 바로 그 이제 떡밥이 여기에 오랫동안 이 그림 속에 쉐라의 숨겨진 자화상이 있다는 소문이 있다는 거예요. 소문이. 야, 저게 뭔가 숨겨진 게 있다는데 근데 아무리 봐도 없잖아요. 그죠? 아무리 봐도 없는 무슨 자화상이냐 저게? 저 여성 뭐 거꾸로 보면 되나? 아니냐? 왜 별짓 다 해봤어요. 근데 아니거든.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거. 그러니까 그게 쉐라가 자신의 사생활이라든지 이거를 감췄다는 게 자화상도 그린 적이 없어. 원래 이거 특이해요. 화가는 그죠? 화가는 어떻게든지 간에 자신의 자화상을 그리거든요. 그죠? 뭐 어떻게든지 그리는 연습 삼아서도 그리니까 하다 못해. 그러니까 뭡니까? 데생이라도 남아 있기 마련인데 이거 그린 적이 한 번도 없어. 쉐라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더 이제 안달하는 거지. 야 여기에 숨겨진 자화상이 있다고 이 그림에. 그래서 이게 이 소문이 있었는데 뭐 증명할 수가 없죠. 어쨌든 쉐라가 죽고 40년 후에 이 평론가 쭉 한참 뒤잖아요. 평론가 로버트 레이가 거울 아래 아까 그 거울 그죠? 그 거울 아래에 쉐라의 숨겨진 자화상이 있다고 주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에 따르면 쉐라는 원래 그곳에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그렸는데 그곳에 그죠? 그게 거울이고 거기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그려 넣었는데 친한 동료가 야 그런 모습과 구성이 좀 우스꽝스럽게 보일 수 있다. 아이 여성이 모델이 있고 왜 뭐해? 그래서 그 친구의 말에 따라 이미 그린 자신의 모습을 덮으면서 이제 분재 화분을 그려 넣었다는 것이다. 물론 그 친구가 누군지는 모르고 어쨌든 그래서 이 친구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소문이 나름 난 거예요. 나름 그래서 야 거기 있대는데 원래 거기 있었어. 근데 뭐 봐도 없으니까 뭐 그러냐? 근데 이제 그런 하다가 이 평론가가 이거를 공식적으로 주장을 한 거예요. 저 그림에 대한 평을 하면서.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이 주장의 진위는 확실히 가려지지 않고 있다가 그래서 나중에 X선으로도 봤는데 이게 이제 긴가민가한 거예요. X선 가지고는. 근데 결국 2014년 이제 정말 최근이죠, 그죠? 최근의 다중 스펙트럼 스캐너를 사용하여 조사한 결과 기술이 좋아야 돼요. 야 이게 있구나. 캔버스 앞에 앉아 있는 쉐라를 그려놨다. 이게 그래서 이게 유명한 그림이에요. 그런 면에서. 그래서 그 그림 그 쉐라의 얼굴이 이겁니다. 있는 거예요 안에 이렇게. 쉐라 이렇게 이거 덮어서 그린 거죠. 그래서 여기 뭐북 같은 거 들고 있는 거네 이게 그죠? 이 쉐라의 그 화상 환자분 여인의 밑에 숨겨져 있던 쉐라의 초상화. 어쨌든 그래서 쉐라가 그린 것으로 남아 있는 자신의 유일한 자화상이 된 겁니다. 이 숨겨진 자화상이 이게. 참 한편으로 재미있죠. 이런 게 재미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 캔버스 앞 저기 이제 좀 자세히 보면 캔버스 앞에 앉아 있는 쉐라의 얼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손에는 뭐 막대기를 들고 있는데 그건 붓이겠죠. 그러니까 마들렌을 그리고 있는 붓. 그죠? 그러니까 모델을 그리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거울에 비친 것까지 그린 거잖아요. 이런 전통이 있죠. 벨라스케스 그죠? 그죠? 벨라스케스 시녀들 있었잖아요. 벨라스케스 시녀들 그죠? 그죠? 자신 모델을 그리는 거울 속에 비쳤던 그 비친의 자신의 모습까지 그려 넣는. 그러니까 그 전통에 따라서 이 쉐라는 자신의 연인을 그리면서 그죠? 저 위에 있는 거울에 비친. 그러니까 이쪽에 자기가 있는 거죠, 그죠? 여기 이쪽에 연인이 앞에 모델이 앉아 있고 모델이 그리는데 저쪽에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까지 이제 그려 넣었다는 거예요. 넣었는데. 이제 이렇게 어색하다 친구 말 듣고 이렇게 덮어버린 건데 어쨌든 이것이 이제 발견된 겁니다. 결국에는 최근에 그죠? 나름 재밌는 사연이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유명해진 그림이에요. 야, 이 찾아보 쉐라의 자화상. 짠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쉐라의 숨겨진 자화상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같은 전시회에 전시됐던 이 춤. 그러니까 이제 이 춤은 아까 말씀드린 이 춤 그림, 이거는 아까는 누드에 대해서 도전하고, 또 밤, 그죠? 야간 조명에 대해서 도전하고, 이번에는 움직임이죠. 역동적 움직임. 그죠? 이번에는, 전면법으로 역동적인 움직임을 표현할 수 있을까? 게다가 밤의 조명, 밤 무대 아니에요. 그죠? 밤무대 카바레에서
그래서 이곳에서 저도 좀 익숙하진 않은데 우리한테는 캉캉으로 익숙하죠. 캉캉춤 그죠? 네. 이게 이제 다리 들고 다리 찢고 하는 캉캉춤 아니겠어요? 치마를 들고 이렇게 흔들면서 그죠? 하는 거 있잖아요. 캉캉춤. 그래서 그거를 샤위라고 불렀다는데요. 샤위. 쉐라는 자신의 살 방법이 밤의 조명, 그 다음에 역동적인 움직임까지도 표현할 수 있을까? 요걸 이제 입증하고자 마음 먹었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캬바레의 미친 듯이 격렬한 춤 동작은 아주 좋은 도전이었겠죠. 그래서 이 작품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무용수들이 그죠 이렇게 캉캉 춤이죠. 다리 번쩍 들어서 이렇게 춤추고 앞에서 여기 그때는 다 이게 생음악인 거죠. 생음악 그죠? 생음악을 악사들이 연주하고 여기 관객이 그냥 좋다고 쳐다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약간 코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탐욕스럽게 그렸어요. 그죠? 일부러 그죠? 약간 코믹하게. 그런데 어쨌든 이것도 여전히 참 기하학적이에요. 그죠? 사람을 그리는데도 진짜 각 잡고 그린 거죠. 각 잡고 그죠? 각 잡고 마치 자대고 그린 것처럼. 그렇다고 자대고 그린 건 아닙니다. 그 몬드리안 그림도 이거 자대고 그린 거 아닙니다. 그 아세요? 몬드리안도? 실제로 보면 진짜 자대 그린 것 같아요. 그죠? 보면은 그렇죠. 그죠? 이렇게 찌글찌글하죠. 찌글찌글한 게 있죠. 그죠? 근데 그냥 사람 별로 없어. 그러니까 사진으로 볼 때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것도 나름 그 수직선이 있긴 하지만 요건 딱 봐도 아시겠죠? 대각선 구도구나. 그죠? 요 그죠? 이 콘트라베이스 그죠? 콘트라베이스와 요 플루트와 요 어떤 그죠? 그 바이올린 활과 이 다리와 이런 게 이제 대각선 구도를 기본으로 하지만 어쨌든 이것도 직선적인 거죠. 하지만 직선이 아니라 그래도 곡선이 많이 나옵니다. 그죠? 곡선이 요런 그죠? 치마의 곡선, 치마의 주름. 그다음에 요게 뭔지 아시겠어요? 요거 꼬리 같은 거 나뭇가지처럼 생긴 요거 이렇게. 저기 누구 오시겠습니까? 옷 여성 남성. 남성이 와서 이렇게 뒤에 이렇게 긴 게 있잖아요. 그죠? 무대 복장에서 뒤에 이렇게 두 개 길게 된 거. 예, 이제 그죠?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뒤로 된 거. 그게 이제 휘날리는 거죠. 판치니까. 예, 그죠? 이렇게 춤을 추니까 그게 이게 딱 봤을 때는 이게 뭐냐 그죠? 이상하잖아요. 그죠? 뿔처럼 말이죠. 그죠? 근데 그죠? 남성 옷 요게 이렇게 딱 그죠? 이렇게 남성 다리가 여성 다리보다 더 가는. 그러니까 이게 참 그래요. 그죠? 거의 뭐 똑같이 그렸어요. 그죠? 똑같이. 이게 지금 4인조 춤인데, 그죠?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4인조가 춤을 추고 있는 건데, 어쨌든 그래요. 그죠? 그다음에 이런 것도 나무가지처럼, 어쨌든 나무가지처럼 그래서 여성 장식 같은데, 여기 그죠? 여기 리본 장식 같은데 흩날리는 그죠? 이렇게 하면서 흩날리는 걸 그린 것 같은데, 그것도 나무가지처럼 이렇게 그렸고, 그다음에 여성의 입술도 수염처럼 그렸어요. 그죠? 이제 여기 맞춰서 그린 거겠죠. 남성의 수염에 맞춰서, 그죠? 눈도 그렇고. 어쨌든 저것도 다 곡선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죠? 곡선도 획일적이죠. 획일적인 그런 곡선적인 표현을 하고, 여기 수염도 그렇고요. 그죠? 여기 이 사람 수염도 그렇고. 그래서 이 그림은 이제 기본적으로 대각선을 기본으로 하지만 곡선을 많이 집어넣었다는 걸 이제 알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도 그죠? 이런 것도 이제 곡선이 있잖아요. 나름 곡선이 등에서도 그렇고요. 자, 그래서요. 이 샤위라는 단어 자체가 이게 소란 또는 난동을 의미한대요. 프랑스어로요. 저희는 이제 우리는 그냥 캉캉으로만 알아가지고 캉캉춤. 근데 캉캉은 별 뜻이 없더라고요. 저 무슨 뜻인지 찾아봐도 저거는 그 어원상으로 뭐 아주 깊게는 안 찾아봐도 대충 적당히 찾아봤는데 잘 안 나오더라고요. 이 뜻 자체가 왜 캉캉? 의성어 아닌가요? 그 의성어 같아요. 의성어 같아요. 의성어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샤위, 소란, 난동, 그죠? 난동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9세기 말역부터는 이제 캉캉, 그러니까 요 쉐라가 요 그림을 그리던 때를 전후로 해서 요 이후부터 이제 캉캉이라는 이름으로 보통 불리게 됐고요. 또 춤을 추는 방식도, 그러니까 요게 등장은 오래전부터 했습니다. 오래전부터. 1830년대 남녀 커플 둘이 췄는데, 그러다가 둘이 추다가 지금은 4명이 됐고, 그죠? 4명이 됐고,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캉캉은 여성 코러스 라인, 아예 그냥, 그죠? 한 10명 이렇게 쫙 해가지고, 그죠? 막 다리 들었다 내렸다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바뀐 거죠. 요거는 공연 형태로 바뀐 거고요. 그러니까 요것도,
그 공연 형태인 거고 여기 지금 그 당시 풍속화인데요. 또 나왔네요. 장베로. 그 파리 카페 물론 카페가 여러 종류니까 이제 유흥 없었는데 이게 지금 이 무용수들이 그냥 이 손님들하고 같은 그러니까 무대 위에서 춤추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그 초창기에는 같이 옆에서 춤췄어요. 옆에서 실제로 다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 뚜루즈 로트레 그림 봐도 바로 옆에서 이렇게 춤추고 이렇게 돌아다녔어요. 춤추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들 아시다시피 이 치마를 들어 올려서 흔들고 그죠? 흔들고 높은 발차기 하고 다리 찢게 하고 물구나무도 쓰잖아요. 나중에 그죠? 물구나무서 치마 탁 뒤집어지고 그죠?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 아주 격렬한 동작을 하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당시에 이런 동작은 그 속옷이 당연히 드러나는 거잖아요. 여성 속옷, 그죠? 그다음에 속살을 당연히 노출하는 거잖아요. 그죠? 사실 그래서 인기가 있는 건데 그래서 이게 관음증적이고 도발적이고 선정적이어서 사회적 논란이 금지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는 겁니다. 당연하겠죠, 그죠? 좀 윤리적인 쪽에서는 저런 회개망측한 춤을 하지만 이것이 프랑스의 일종의 황금기, 그죠? 상징하는 그런 춤이 됐습니다. 그래서 19세기 말 물랭 블루즈와 같은 캐바레에서 이제 라굴리, 잔느 아브릴 요걸 쓴 이유는 요건 다음에 이제 로트렉의 그림에 이 여성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제가 집어넣은 거고요. 그래서 이런 그 당시 그 스타 무용수들이 등장했고 이후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여성 코러스 라인이 요건 이제 단체 공연이죠. 무대 위에서 공연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렇게 올라가기 전까지는 이렇게 밑에서 그죠? 같이 이렇게 춤을 췄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다들 아시다시피 그 캉캉 음악은 뭐 다들 아시죠? 그 유명한 음악, 그죠? 네. 캉캉 음악 네, 그죠? 그거 아시죠, 그죠? 오펜바흐의 오페레타 지옥의 오르페우스에 등장한 너무나 유명한 거죠, 캉캉. 그 캉캉 음악, 그죠? 지옥의 오르페우스. 재밌는. 이때도 오르페우스 요 얘기도 나중에 또 하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그렇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바로 다음에 나올 거 연결되는데, 그죠? 뚜루즈 로트렉, 그죠? 뚜루즈 로트렉, 잔 나브릴이라는 이런 그 여성 캉캉 댄서 그 당시 엄청 인기 있으니까 이렇게 무대 위에서 공연하는 게 아니라 앞에 바닥 한 가운데서 그런 식이더라고요. 이 테이블은 이제 쭉 있고 한 가운데 이렇게 춤을 추면은 관객들이 같이 보고 춤추고 하는. 근데 딱 봐도 이 그림은 이거는 그 새로 오픈한 카바레의 광고 포스터로 이제 주문 받고 제작을 한 건데요. 광고 포스터. 잔 아브릴 이 여자가 이제 그 당시 스타니까 우리 스타가 출연한다, 그죠? 우리 새로 오픈했다라는 그런 광고 포스터인데 이 콘트라베이스 이렇게 딱 앞에 딱에 있고 이거 보면은 벌써 이 구성이 이거는 쉐라 이 샤위 이 춤 그죠? 이 작품에 영향을 받으라는 거 금방 알 수 있죠, 그죠? 그죠? 이 작품에서 이렇게 있으니까 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제 요걸 보고 뚜루즈 로트렉이 그죠? 저렇게 포스터를 그린 거겠습니다, 그죠? 이 콘트라베이스 이걸 앞으로 이렇게 내세우는.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쉐라는 곡선과 직선이 엄격하게 그 기하학 직선에 따라 사용되는 복합적인 화면을 자주 구사하는데 이후에 특히 여기서는 그 수평선의 수직선의 직각 배열보다 대각선에 기초한 구성 아까 말씀드렸고요. 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플루트, 콘트라베이스, 무용수의 다리가 다 대각선 구도고 하지만 이제 그렇게 되면 너무 뻣뻣하니까 이제 그 직선에서 비롯되는 뻣뻣함과 정적인 느낌을 완화하면서 어쨌든 요게 도전이 그 동적인 역동성을 표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동적인 활기와 리듬감을 불어넣기 위해서 여성 무용수의 치마, 남성 무용수의 그 코트 그 뒷자락, 그죠? 무용수들의 입, 눈 수염 모형 등 여러 곳에 이제 곡선을 도입해서 뭔가 활기, 그죠? 활기와 동적인 효과를 넣으려고 했는데 근데 아주 그렇게 동적이진 않죠, 그죠? 그거를 그 테오 반 고흐 동생이 또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빈센트 반 고흐가 쉐라를 높이 평가했는데 그래서 새로운 작품 그 동생하고 고흐가 편지를 많이 주고받았잖아요. 그래서 동생이 이제 편지를 보낸 겁니다. 쉐라 그분이 새로 전시회했는데 그림에는 확실히 움직임이 있긴 있는데 뭔가 기묘한 점이 있고 근데 생각만큼 그렇게 풍성한 움직임은 아니다. 여기 사실 정확한 평인 것 같아요, 그죠? 움직임이 없는 건 아닌데 이게 쉽지가 않죠, 그죠? 근데 움직임의 표현은 꼭 전묘화뿐만이 아니라 뭐든지 쉽진 않아요.
그죠? 어떤 그림인지 간에 이 정적인 걸로 동적인 걸 표현하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죠. 하지만 어쨌든 그 나름 이것도 아주 그 획을 긋는 그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쉐라의 대작으로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다시 그 여성과 쉐라의 죽음 얘기네. 이제 거의 다 끝나가네요. 쉐라가. 그래서 그 다음 해에 마들렌이 둘째 아이를 또 임신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제 사랑을 했나봐요. 그죠? 첫째 낳고 또 바로 또 둘째 가지고 낳고 임신하고. 그래서 3월에 또 그 앵댕평당전 독립미술가 전 살롱전에 아직 완성되지 않은 서커스 이제 미완성작을 그래도 이게 선보일 수 있는 거거든요. 서커스 거기 있는 서커스 그거를 출품을 했는데 정확한 병명은 모릅니다. 어쨌든 후두염이니까 목이 막 부어오르고 열나고 한 거겠죠. 그죠? 또는 뭐 디프테리아 뭔지는 모릅니다. 어쨌든 전염성 후두염이 악화돼서 이제 너무 아프니까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집으로 본가로 들어간 거예요. 그죠? 너무 아프니까 간호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죠? 본가 자신의 본가로 들어가서 모친의 집에 들어가서 간호를 받았고 그러면서 이때 이제 밝혀지는 겁니다. 이때 다음날 아들 자기 이제 그 아들 아장아장한 아들일 거 아니지만 손 잡고 걸을까 말까 한 그 아들 이제 드디어 그게 알려진 거죠. 아들이 있었다는 게 자기가 너무 아파서 엄마한테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아들과 같이 걷는 등 약간 회복 기미도 보이고 이때서야 비로소 가족과 친구들은 그에게 동거녀와 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게 이제 열이 오르면 이때는 뭐 대책이 없죠. 그래서 한 3일 만인가 6 그죠? 7, 8, 3일 만에 아침 6시에 이제 바로 죽습니다. 쉐라가. 그래서 다음 날 마들렌이 구청에 출두해서 쉐라가 남긴 아들의 생명을 확인하여 이게 이제 그 유산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죠? 그러고 법적으로 다 됐고 그 다음 날 쉐라는 강nak구탕에 바로 죽고 그냥 안치됐습니다. 그래서 쉐라의 첫째 아들 당시 이제 13개월 그죠? 이제 막 걷기 시작하려는 근데 2주 후에 쉐라와 같은 증상으로 또 죽었어요. 첫째 아들도 죽고 둘째 아들 지금 아들 임신한 이 둘째 아들은 유산됐거나 이게 출산 직후에 이제 출산하면서 죽은 걸로 그러니까 사산일 수도 있죠. 사산인지 뭐 유산인지 그러니까 결국엔 다 자손을 못 남긴 거죠. 근데 그 여성도 쉐라와 비슷한 증상의 질병을 가지고 있어서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증상 자체는 그렇게 아마 이게 여공이라서 옛날에 그잖아요, 그죠? 이 작업 환경 좋지 않은 데서 아마 폐병이나 이런 게 많잖아요, 옛날 사람들, 그죠? 그런 질병이었을 겁니다. 목이 항상 아프고, 그죠? 열나고. 그래서 결국 이 여성도 35세에 죽는다는 요 정도 기록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쉐라가 일찍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작품 우리 서커스, 그죠? 이제 여기 있는 게 서커스 마지막 작품이에요. 그래서 항상 많이 나오는 작품이죠. 여기 서커스 하면 또 항상 나오더라고요. 뭔가 이 작품이 서커스 관련 얘기 나오면요. 근데 이게 이제 오르세 미술관 유일하게 프랑스에 남아 있는 이거를 그 쉐라 엄마가 가지고 있다가 그죠? 쉐라 엄마가 가지고 있다가 그래서 그 프랑스에 남게 된 겁니다. 결국에는요. 이게 근데 사실 미완성이에요. 미완성이기 때문에 완전히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미완성으로 남긴 마지막 작품으로 서커스 공연 포스터, 좀 포스터적으로 보이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서커스 단들이 포스터를 붙이니까 그 포스터를 보고 영향을 받아서 그린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쉐라가 다른 작품에 영향을 받아서 그렸다고 우리가 뭐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 그림도 핵심은 그 동적인 표현이에요, 그죠? 동적인 역동적인 표현. 근데 여기서 쉐라는 좀 더 실험을 하죠. 그러니까 실험이라는 게 이제 색채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색채가 붉은색, 노란색, 그래서 붉은색, 노란색, 그 다음에 흰색, 그죠? 흰색을 주조를 하면서 그림자는 파란색, 그죠? 그림자, 음영지는 것은 파란색입니다, 그죠? 음영지 딱 그 정도만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한 4개 정도밖에 색깔 사용 안 했어요, 그죠? 붉은색, 노란색, 흰색에다가 파란색이 음영, 그 정도로 해서 색채의 사용을 최소화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색채의 사용을 최소화하다 보니까 일단 그 당시에 볼 때는 야 이거 포스터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왜냐면 그 당시 포스터는 색깔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아시죠? 그 당시에는 석판 인쇄에서 쓰는 거니까 오늘날처럼 화려한 포스터가 아니라 몇 가지 색채만 가지고 이렇게 한 5색 인쇄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해봤자. 그러니까 이거는 야, 뭐 진짜 포스터 같다. 또는 좀 모자이크화처럼 그렇게 보인다. 그죠? 타일식으로 그런 식의 이제 평가가 있었던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딱 보셔도 일단 제일 어설픈 게 뭡니까? 제일 어설픈 게 이 동작을 표현했다고 하지만 제일 어설프게 느껴지는 게 뭐겠어요?
많이 했어. 그죠? 이게 좀 어설프죠, 그죠? 이게 좀 그죠? 이게 무게감이 없어요.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물리적으로 뭔가 그죠? 이게 딱 되는 그죠? 좀 붕 뜬 듯한 밀착되는 것도 아니고 이 뭔가 그죠? 이게 이렇다는 겁니다. 이게 제일 역동성을 표현했고 물론 아직 미완성이라고 하지만은요 이게 쉽게 잘 이렇게 표현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 어떤 역동성과 어떤 무게감 그죠? 이런 게 그 현실감이 이게 너무 붕 떠 있는 이 여성 공마사가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 그림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그림 이게 이제 또 이거 이번에는 로트렉이 이 쉐라한테 영향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고 쉐라가 이 그림을 그렸다고 하면 이해가 되십니다. 아 저 그림의 구상에서 이 그림을 그렸다. 지금 이게 여성 공마사가 이렇게 말 타고 달리는 그림이고 여기 그죠 이렇게 채찍을 휘두르는 말 조련사겠죠. 조련사고 여기 광대 이렇게 한 명 있고 저 뒤에 관객 객석들 이렇게 있고 이 붉은 그죠 이 뭐 난간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이거는 연도순이나 이런 순서를 봤을 때 그리고 누구나 인정합니다. 오늘날에는 이 그림 슬루즈 로트렉이 이 그림을 먼저 그렸고 요거를 보고 저 그림을 그린 거다. 그래서 이 공마사도 같아요. 같은 여성입니다. 그래서 툴루즈 로트렉이 페르난도 서커스 장면을 그린 거잖아요. 그래서 여공마사. 그래서 로트렉은 그러니까 운동감을 나타내기 위해 이게 지금 뭔가 운동감을 나타내야 되는데 이 붉은 벨벳으로 된 난간의 곡선. 그래서 이 곡선 때문에 뭔가 운동감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죠? 나름 로트렉은 그래서 말도 진하게. 잘 움직이고 있어. 그래서 조금 더 운동감이 있죠. 이쪽은 그죠? 사실 이쪽으로 그렸죠. 앉아있으니까 말이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앉아 있는 이어폰. 그래서 어쨌든 그림의 목표, 이 로트렉도 어떤 운동감을 표현한 것이었고, 그다음에 무대와 객석의 이분법, 그죠? 이 무대가 동그란 무대가 있고, 이쪽 객석에 저쪽에 객석 이분법으로 나눠져 있고, 중심적 인물, 붉은 머리에 지금 이 여공마사가 붉은 머리 아니에요? 이것도 지금 붉은 머리입니다, 그죠? 머리가 붉죠, 그죠? 붉은 머리. 그래서 이렇게 그죠? 무대와 객석이 나눠져 있고, 여기 이렇게 그죠? 여기 이 조련사도 있고, 광대도 밑에 한 명 내려와 있고, 그죠? 인물들의 구성, 하고 있는 동작, 이렇게 채찍이라든지 요 광대 이 동작 이런 걸 봤을 때 결국 요 구성을 그래서 요 구성을 저렇게 가져다가 그린 거라는 거를 이제 금방 아실 수 있겠죠. 그래서 같은 인물입니다. 이 공마사도 같은 이 유명한 그 당시 여자 공마사라고 합니다. 말 연기하는 그래서 이 그림을 가져왔다. 근데 로트렉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이 붉은 이 곡선을 통해서 뭔가 운동감을 좀 더 강조하려고 했고 그런데 쉐라는 그것을 이쪽에는 어떤 나선 있잖아요. 이 광대 옷이라든지 나선과 곡선. 그 아래쪽은 곡선이 지배해요. 그죠? 이 무대 쪽은 곡선이 지배하고, 그죠? 저쪽은 이제 직선, 수평선과 수직선이 지배하는 이렇게 둘로 나눠서 뭔가 운동을 표현하려고 했는데 이게 좀 부족해요. 특히 사람 뒤집어 그죠? 아마 여기서 뛰어내린 것 같아요, 뭔가. 그죠? 뛰어내리면서 이렇게 회전하면서 뛰어내리는 거, 그죠? 말 타고 가다가, 그죠? 그런 거 같죠? 그죠? 그냥 뭐 뛰어내리지는 않았을 거고, 말 타고 가다가 이렇게 뛰어내리는, 그죠? 한번 뒤로 제비 넘게 하면서 뛰어내리는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서커스의 공간은 크게 둘로 나뉘어서 오른쪽 아래는 서커스 고개사들, 그래서 곡선과 나선을 주로 사용해서 뭔가 아래쪽에서는 역동적인 느낌. 반면 위쪽 그 관객들은 수평선, 수직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 계층이죠. 앞쪽에는 상류층, 저 맨 뒤쪽에는 그 노동자층, 하류층이 앉아 있고요. 그다음에 그 앞에는 이 뒷모습의 광대가 그 앞에 펼쳐진 무대의 어떤 공간감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광대가 없으면 공간이 너무 평면적일 텐데 이게 이제 크게 바로 앞에 있으니까, 그죠? 우리가 이제 우리 눈이 지각할 때 저쪽은 좀 멀리 이렇게 공간이 펼쳐 있구나, 그죠? 이 광대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하는 장치로서 이 광대를 그린 겁니다. 그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쉐라는 말 위에서 불안정하게 서 있는 여공마사를 뭔가 역동적으로 표현하려고 했지만 이 무게감과 입체감이 희박해서 보티첼리의 인물 이거 83페이지가 보세요. 83페이지. 아까 보티첼리 봤잖아요. 우리 2번 나오네요. 그죠? 83페이지. 신 여기 83페이지. 그죠? 83페이지. 그 보티첼리의 그죠? 뭔가 좀 사람이 좀 붕 떠 왼쪽에 이제 이
이 바람의 신하고 서풍의 신 제피로스 왼쪽이 그죠? 그 제피로스 부부인데요. 이게 다리가 좀 붕 떠 있잖아요. 뭔가 날아오는 것 같지만 이게 뭔가 이거다. 그래서 이런 식이죠 이게 그죠? 지금 딱 보시면요 이 다리가 딱 정확히 그런 느낌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이 여자 복마사 이 다리가 이렇게 붕 떠 있는 게 그죠? 요 83페이지 그림에서 특히 왼쪽 그죠? 왼쪽이 남신과 여신의 다리가 붕 뜬 느낌하고 비슷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딱 연상이 됩니다. 보티첼리의 요 당시엔 이 기법이 불완전해가지고 보티첼리가 되게 템페라만데요. 그죠? 아직 그런 완벽한 표현이 완전한 표현이 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그림이겠습니다. 그래서 보티첼리 그림이 떠오르는 또 마찬가지로 인물들도 자동이온처럼 경직되어 있다는 비판도 많았고요. 하지만 어쨌든 이 그림은 그 입체파의 선구적인 그림으로 그렇게 물론 선구라는 게 뭐 바로 집게는 아닌데 어쨌든 그 어떤 전조가 되는 그런 그림으로 평가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쉐라의 미술사적 영향. 아이고 시간이 다 됐네요. 그러면 요건 다음에 간단히 다시 또 복습을 정리하도록 하시고요. 한 가지만 딱 말씀드려. 한 가지만. 요게 그 쉐라가 이게 전면법이 이렇게 되면 결국 야수지가 되는 거예요. 이거 다음번에 보시겠습니다. 그죠? 요런 얘기 이제 했어요. 쉐라가 죽은 3년 뒤에 시냐크가 쉐라에게 우리는 얼마나 부당했던가. 이 세계적 천재를 알아차리지 못하다니. 라포르그 27세에 죽고 반고 37세에 좀 일찍 죽었죠. 그래서 에 대해 젊은 사람들은 열렬히 감탄한다. 그죠? 그들의 죽음 또한 참매 대상이 된다. 그런데 쉐라는 그렇게 정말 천재적이고 독창적인 그 기법으로 크게 사람들한테도 그 당시에는 그죠? 주목을 받았는데 야 이게 좀 이침과 침묵만이 남았을 뿐이다. 그래서 그림은 다 미국, 영국으로 팔려가고 그죠? 이게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쉐라도 대단한 사람인데 우리 뭐 당연히 쉐라 우리 미술사에 중요한 사람을 배우지만은요 이 반 고흐나 고갱 보다 좀 근데 어떻게 보면은 젊을 때 일찍 딱 죽었으니까 우리가 젊을 때 죽은 어떤 천재 막 이렇게 칭송하는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근데 이 쉐라는 좀 그렇지 못하죠. 그 이유가 왜 그러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단순한 이유겠죠, 그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 삶에 재밌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갱이나 고우는 이게 아주 난리 버거지를 치고 별짓 다 하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얘기할 게 많고 약점도 많고 이런 게 막 치부가 드러나고 막 이런데 이 쉐라는 말 그대로 진짜 공무원처럼 살았으니까 공무원처럼 점잖게 그림만 딱 그리다 갑자기 병으로 죽고 나니까 똑같이 요절했는데 요절한 천재다 뭐 이런 얘기가 없는 거지 뭐 할 얘기가 없으니까요. 네. 말 그대로 공무수행하다 그냥 공무수행하다가 죽은 거니까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그 당대도 그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유명해지려면 그때 말씀드린 그 얘기예요. 먼저 유명해지려면 이게 뭔가 스캔들 또는 뭔가 이야기거리가 있어야 돼 이게. 물론 뭐 쉐라는 그거 없이도 유명해졌지만요 사실은요. 자 오늘 이 정도 하고 하시고요. 다음번에 이제 쉐라의 영향 그 다음에 뚜르즈 로트렉 이어나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더 해볼 그 행동경제학 그 정도도 그런 쪽 한번 찾아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